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남승균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족은 2019년 12월에 부모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명의료는 하고 싶지 않다는 뜻에 따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여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2명이 조사에 응했고 남성이 8명, 여성이 14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명, 30대 10명, 40대 3명, 50대가 1명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는 13명이나 알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비슷한 비율로 대답이 나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응답자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눈을 감는 모습을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향서 작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약 70% 정도의 응답자가 작성 의향이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해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지만 최근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이 연명의료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가 최근에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장천공과 이로 인한 복막염, 그리고 신장 손상,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응급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 삽관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가실 수도 있다. 안 좋은 상태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족과 상의를 하여 아버지가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를 작성한 뜻에 따라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복막염 증상은 거의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아직도 한 달째 입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현재는 격리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출혈이 발견되는 경우, 신경외과 레지던트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술하셔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면 당연히 돌아가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심정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실에 이런 분이 들어오면 수술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으로 지혈만 한 채 두개골도 닿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의식이 없지만 살아만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 보호자들도 힘들어집니다. 보호자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환자의 회복 가능성의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사람 목숨에 돈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병원비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쌓이면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가끔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고 사채 쓰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연명치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읽어드릴 내용은 일본인 의사 나가오 가지히로 선생님이 쓰신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는 책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과도한 연명치료 때문에 생애 마지막 시간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큰 병원의 의사들은 죽음은 패배라는 생각에 최후의 순간까지 과도한 연명치료를 합니다. 환자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대학 때나 레지던트 시절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배웁니다. 누가 봐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환자에게 죽는 당일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환자를 위해서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인간은 치사율 100%, 불가역적인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환자의 삶을 무시하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의사, 환자 전체를 보지 않고 병만을 보는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이상이 이 책의 내용 중 의사로서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장소를 살던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모시려면 집에 환자용 침대와 여러 의료 장비가 있어야 하며 돌봄을 도와줄 간병인도 필요합니다. 관리해줄 가정 방문 의료진도 필요하고요. 집에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와 나의 가족의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런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연세공감의원 원장 남승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